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두레입니다. 오늘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판단 기준의 대전환을 가져온 대법원 판결을 심층 분석하고자 합니다. 특히 SGI 서울보증 사건을 중심으로 민간기업 성과급의 법적 성격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경영성과급을 임금으로 보지 않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는 점입니다. 원심에서는 14년간의 관행을 인정하여 임금으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당기순이익에 연동되고 사후 결정된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 판결이 중요한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성과급의 본질이 이윤분배일 뿐 근로의 질이나 양과는 무관하다는 점입니다. 둘째, 결정 방식에 있어서 회계연도 중간 또는 이후의 노사 합의로 사후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과 달리 민간기업은 시장 상황 등 외부 요인에 따른 위험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위험 부담의 본질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SGI 서울보증에서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4년간 매년 지급률 131%에서 300%에 달하는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왔다는 사실입니다. 2020년 퇴직자들이 이 성과급을 평균 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반면 SGI 서울보증은 경영성과급이 은혜적 금품이라고 맞섰죠. 원심은 집단적 업무 성과에 대한 대가이며 14년간 계속 지급되었으므로 노동관행으로 성립된다고 판단했지만 이 판단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파기되었습니다. 첫 번째 핵심 논거는 당기순이익이 근로의 대가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시장 상황, 자본 규모, 경영 판단, 비용 구조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요인들이 근로자들이 근로 제공을 통해 통제하거나 주된 인과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에 종속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근로의 대가는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력 자체의 가치이지 외부 변수에 크게 좌우되는 회사의 이익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핵심 논거는 사후 결정과 지급 의무의 부재입니다. 회계연도 시작 시점에는 성과급 지급 기준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경영활동에 따라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이후 노사 합의로 기준과 지급률을 사후 결정하며 조건 달성 시에만 지급되죠. 만약 조건이 달성되지 않으면 지급률이 0%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법적 해석으로는 근로 제공 시점에 확정된 청구권이 없으며 경영 상황에 따라 미지급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두고 사용자에게 유보된 재량권을 노사 합의 방식으로 실행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성과급 본질적 차이를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2018년 대법원 판결에서 예산이 확정되어 있고 경영평가 성과급이 임금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민간기업인 SGI 서울보증 사건에서는 이윤 분배의 성격이 강하고 불확정성이 커서 동일한 논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민간기업의 경영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라는 결론이죠. 대법원이 제시한 비임금성 판단의 결정적 요소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당기순이익 연동입니다. 성과급이 개인 성과가 아닌 기업의 이윤 실현 여부에 종속된다는 점입니다. 둘째, 통제 불가능성입니다. 시장 상황 등 근로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셋째, 재량권 및 사후 합의입니다. 취업 규칙에 고정되지 않고 매년 새롭게 합의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미지급 가능성입니다. 경영 악화 시 지급률이 0%가 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표를 통해 임금과 경영성과급의 차이를 명확히 비교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재원을 보면 임금은 영업비용에서, 성과급은 당기순이익에서 나옵니다. 결정 시기는 임금이 사전 확정되는 반면 성과급은 사후 결정 또는 연 단위로 결정됩니다. 지급 의무에 있어서 임금은 절대적 의무이지만 성과급은 조건부이며 가변적입니다. 근로 연동성 역시 임금은 근로의 질과 양에 비례하지만 성과급은 외부 요인에 종속됩니다. 이번 판결은 HR 및 법무팀의 중요한 전략적 체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첫째, 성과급 기준에 개인이 통제 불가능한 재무적 지표인 당기순이익 등을 반드시 포함하여 이윤 연동 구조로 만드십시오. 둘째, 취업 규칙의 지급률을 고정하지 말고 매년 노사 합의를 통해
기준을 새로 정하는 사후 결정 방식을 유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영 목표 미달성 시 지급액이 0원이 될 수 있음을 명문화하고 실제 미지급 사례를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 관행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짚어보겠습니다. 14년간 매년 지급하면 무조건 임금이라는 오해가 많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매년 기준을 새로 합의했다면 이는 관행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급의 계속성보다는 결정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는 회사의 재량권이 매년 행사된 것으로 해석되어 단순한 관행으로 임금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김종수 변호사는 이번 승소에 대해 민간기업 경영성과급을 공공기관과 구분하여 임금성을 부정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사전에 정해진 경직된 규정보다는 매년 노사 합의와 같은 사후적 절차를 통해 지급 기준과 배분액을 결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훨씬 더 안전한 방식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SGI 판결은 임금과 이윤 공유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성과 보상의 유연성을 확보했습니다. 기업은 퇴직금 부담 없이 더욱 과감한 성과급 설계가 가능해졌습니다. 단, 이는 성과급이 당기순이익에 연동되고 사후 결정 절차가 준수된다는 전제하에 가능합니다. 이번 판결은 진정한 성과 공유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